네.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쓸만하셨나요? 어렵지 않으셨나요? 표정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진짜 표정을 다 볼 수 있으면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근데 어제 문제보다는 조금 쓰기 편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니 시작이 시작하는 부분은 교육과정 시작할 때 문제 보시면 이럴 리가 없는데 그죠? 이렇게 이게 편하게 수상한데 해서 점점 봤더니 협동학습에서 그죠? 사례 분석하는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제가 문제를 구성을 하고 만드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번 문제에서 조금 걸리는 부분은 TAI를 찾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그냥 찾아서 이름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도움이 되는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괴롭다. 근데 이건 중요해요. TAI가 아까 안 그래도 이 모형 자체가 좀 특정 교과에 맞는 모형이 아니냐라는 질문 주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측면이 있긴 하나 TAI가 학업 격차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또 잘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서 타당화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좀 까다롭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평가 부분에서 특별 보충 수업을 위한 평가를 만들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까를 쓰는 거. 요 두 가지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어려운 거. 근데 최근에 시험이 진짜 그렇거든요.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모르는 건 아닌데 답을 쓰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최대한 좀 비슷하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쌤들 다른 부분들은 괜찮으셨는지 사실 그게 궁금하네요. 그러나 뭐 그건 답안지를 보면 알게 될 일이고요. 제가 미리 막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았다 이렇게 속단할 필요도 없는 게 나중에 결과를 보면 늘 다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건 평가 부분의 채점이 제일 힘들겠다. 여기에 대한 채점이 실제로는 제일 힘들 것 같다. TAI는 그래도 채점하는 입장에서 그게 무리는 없어. 답은 힘들게 쓰셨겠지만 평가가 힘들 것 같아요. 평가가 지금 되게 염려스러운 부분이네요. 제가 혼자 제 입장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모의고사, 이번 모의고사 역시 주요 영역. 자, 이번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과정, 교수 이론, 교육평가, 교육행정 해서 최근에 많이 출제되는 핵심 영역 4가지 영역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아마 쓰시면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 중에서는 좀 편하게 쓰지 않으셨을까?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 쌤들이 다 그래 하시는데 나중에 답을 보면 아니네. 그때는 다 괜찮다 그랬잖아요.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그래도 교육 내용 선정 원리 부분에서 사례 분석하는 건 아마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 교과 통합의 가치 역시 크게 어렵지 않게 열심히 또 저희 인출을 했던 부분들이라서 잘 쓰셨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 이론에서 이제 TAI 사례 분석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사례. 근데 이 사례가 제가 쓴 사례가 아니라 역시 객관식 기출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도 좀 이게 사례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받았거든요. 조금만 더 키워드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너무 키워드가 숨어 있는 데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그대로 냈던 이유가 객관식 기출에서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 사례라서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도 찾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좀 가혹하죠. 그래서 아마 STAD를 많이 쓰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STAD 언저리로 찾으셨으면 그래도 가장 비슷한 모형을 찾으신 거고 TAI를 찾으셨으면 잘 찾으셨어요. 근데 TAI는 지금 협동학습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협동학습 모형들 중에서도 STAD와 더불어서 조금 의미가 있는 STAD, 직소2, TAI 요 정도가 좀 의미 있는 모형이 된 것 같으니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디 세부 확인하는 거는 인출 부분이었으니까 나쁘진 않았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건 아니지만 또 인출하려고 하니까 또 좀 그렇죠. 뭐든 그렇죠. 좀 그렇죠. 혹시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 절망의 골짜기 다시 도달한 것 같고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다시 가파르게 지혜 언덕을 향해서 깨달음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교육평가 부분에서 특별 보충 수업을 위한 평가. 자, 이게 도대체 무슨 평가일까? 어떤 평가이길래 이 평가를 만들기 위한 주의점은 무엇일까? 근데
제가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그 방향대로 쓰신 답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따 보면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피드백 제시 원리는 저희가 자주 봤었죠. 근데 피드백 쪽은 아무래도 아까도 우리가 고교 학점제 얘기를 했었지만 그 맥락에서도 과정 중심 평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과정 중심 평가나 그다음에 형성 평가,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좀 더 빠르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 직접적으로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 와 같은 맥락에서 평가 영역을 언급한다 그러면 중요한 건 피드백이니까.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줄 거냐가 되게 중요한 관심사라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에요. 이건 잘 쓰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행정 파트에서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지도성 찾는 거 어렵지 않았죠. 어렵지 않았고 우리 오늘 진단평가할 때도 포아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그거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변혁적 지도성을 행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행사를 할 거냐. 포아이를 풀어서 쓰라는 얘기예요. 이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행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활용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쓰는 방식의 이슈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지도성은 그 교장이 교사들한테 행사하는 맥락으로 원래는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시험에서는 자꾸만 교사들이 학생한테 행사하는 걸 그 리더십의 사례로 많이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알고 있는 이론 개념들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설명을 할 때도. 그래서 구성원들한테 지도성을 발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교사와 학생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 표현하는 방식이나 접근하는 방식이 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사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갈등 관리 기법은 최근에도 한번 봤었던 문제인데 다른 유형을 물어봤죠. 다른 유형을 물어봐서 아마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그때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었던 걸 썼는데 또 이제 그럼 그거 말고 딴 거를 보통 이제 답으로 쓰실 수 있겠죠. 그런데 몇 번 보시면 또 괜찮을 테니까 요 네 가지 영역. 그래서 난이도가 저는 어제 시험보다는 조금 평이하다고 느끼긴 하는데 그건 어제랑 비교했을 때 그런 이야기인 거고 요 시험만 딸랑 놓고 따로 본다 그러면 절대 편하지는 않았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되게 빙빙 돌리네요. 그죠? 뭔가 이게 좀 거리낌이 있다.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런 느낌인데 느낌은 그래요.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닌데 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정도? 근데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 모의고사반 있잖아요. 91월 모의고사반은 초반 문제를 좀 어렵게 내요. 뒤에 문제보다는. 시험 직전에 어려운 문제 보고 싶으세요? 시험 직전에 막 홀리스틱 교육복이 뭐야 이거 이러면서 그때 막 틀리고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쓰기가 껄끄럽고 생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초반에 좀 더 많이 보고 후반에는 그래도 좀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봤으면 좋겠어서 보통은 초반 난이도가 조금 더 이렇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그런 어려움을 느끼시더라도 괜찮아 점점 괜찮아질 테니까 생각하시면서 웃으면서 우리 같이 오늘 풀이 같이 하도록 비도 오는데 서로 웃으면서 보도록 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땡땡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김 교사가 온라인 게시판에 최근 교육 상황에 대한 생각 최근 교육 상황에 대한 생각 중 일부다. 내용을 읽고 학업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자, 아주 최근에 관심 있는 주제죠. 학업 격차. 나올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 아닐까. 올해 같은 경우에 학업 격차. 그래서 지금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국이 지금 전면 등교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등교를 시키겠다. 원래는 4단계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등교 안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다가도 이게 학교만 조금 예외적으로 좀 무리하게라도 등교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의 바탕은 학업 격차가 너무 심각하다. 지금 학업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고 학생들이 실제로 그 시기에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에 따르자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 쪽에 학교 교육 쪽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는 학업 격차 해소 이슈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이거는 1차에서 안 나오면 2차에서 반드시 물어볼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정, 방법, 평가, 행정의 사항을 논해 보겠습니다. 배점을 먼저 보면
자, 김 교사가 강조하는 내용, 교육 내용 선정의 원리를 타일러의 이론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찾아 명칭과 함께 설명을 해라. 명칭과 함께 설명하라 그랬죠. 명칭만 쓰시면 안 돼요. 명칭 쓰시고, 근데 제시문의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좀 자세히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통합적 운영의 가치를 두 가지 써라. 표현이 약간 다르더라도 결국 통합교육과정 왜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장점이 뭘까요? 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김 교사가 설명한 협동학습 유형이 학업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두 가지 서술해라. 이런 문제 너무 싫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특징이나 개념이나 원리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특정 상황에 알고 있는 부분들을 약간 활용해서 바꿔서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참 자신이 없긴 한데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험이 진짜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TAI로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 TAI는 협동학습 모형들 중에서도 다른 모형들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협동학습은 기본적으로 함께 학습하는 거,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는 쪽이 좀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TAI는 함께 학습을 하는데 근데 학생들의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차에 따른 개별 학습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동학습과 개별화 학습의 장점을 모두 다 추구하는 접근으로서 우리가 TAI를 나름 의미 있는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그 맥락에서 원래는 학업 격차 해소 그러면 꼭 TAI뿐만이 아니라 STAD나 직소2나 뭐 코업이나 다 써도 괜찮아요. 모두가 함께 다 성장할 수 있어. 이런 맥락으로 가져도 되는데 실제로는 특히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수 있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능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포인트가 좀 들어가는 모형이라서 TAI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개념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볼 거고요. 자, 에디 모형 설계 단계의 구체적 활동을 두 가지 써보자. D과 K가 아니라 에디였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었나요? 뭐 그거나 그쵸. 근데 그래도 조금 나아요. 이쪽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자, 세 번째, 특별보충 수업 대상자를 찾기 위한 검사 도구 제작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두 가지 서술을 해라. 근데 여기에서 특별보충 수업 대상자를 찾는 검사 도구가 도대체 어떤 검사 도구인지가 제시문에 설명이 조금 더 나와 있었죠. 그 부분과 연관지어서 도대체 얘는 뭘까? 무슨 검사 도구일까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스타일 자체가 무슨 검사라고 무슨 평가 딱 준 게 아니라 제시문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서 그 평가의 장점이나 실행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기 때문에 비슷한 스타일로 가봤고, 그다음에 피드백의 원리, 성취 향상을 도와줄 수 있는 피드백 제시 원리를 두 가지 써보자. 사실 요 파트와 제가 의도를 했었던 부분은 요 파트와 에디는 점수를 드리고 싶어서 낸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편하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가슴이 철렁. 난 아닌데. 그래서 근데 조금 상대적으로 이 문제 안에서는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는 조금 그 편한 인출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인출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제는 인출 물어보면 인출은 그래도 맞고 틀리고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힘든데 괜찮아요.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정도였고, 네 번째. 김 교사가 학생한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 제시를 해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시문 내용 안에 그 리더십을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 이미 배경이 다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나도 이거 학생들한테 하고 싶어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맥락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시문에서 그러니까 발문에서 여기 배점 부분에서 너무 다 써주는 게 아니라 제시문 내용과 연관해서 같이 연계해서 쓰시는 거. 그다음에 바람직하다고 보는 갈등관리 유형을 토마스 이론에 근거해서 찾고 그걸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갈등관리 유형이 적합한 상황이 무엇인지 이걸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점수가 3점밖에 안 돼요. 잘 보시면 리더십 발휘 방안 두 가지라서 여기가 2점인 거고, 그다음에 토마스 이론에 근거해서 이 갈등관리 유형이 뭐지를 찾는 건 점수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점수가 없고 명칭을 안 써도 되는 거였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적합한 상황을 설명하는 거, 여기만. 찾은 후 명칭을 쓰라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배점을 잘 보시고 얘가 포인트네. 그러면 앞에 명칭이 확실하지 않네. 그러나 상황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다행스럽게 앞에 명칭을 쓰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좋습니다. 아까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여기 TAI 같은 경우에 명칭 안 쓰신 쌤들 되게 많았어요.
느낌이 이건 내가 확신을 하지 못하겠다. 이게 STA인지 뭔지 확신이 서지 않으니 원래 없는 것처럼 쓰지 않고 그냥 장점, 의미만 써야지. 그게 맞아요. 확신이 있으면 TA를 쓰시면 되는데 없으면 굳이 위험하게 안 쓰시는 게 위험하게 쓸 필요가 없죠. 이런 부분들은.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시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 좀 길게 나왔는데 가만히 보면 이건 그냥 발문이었어요. 발문이라서 참고해서 읽으시면 되는 부분. 자, 볼게요. 학교 현장에 많은 노력들이 맞아요. 이거 썼다가 지운 게 있어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부모는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3, 고2 학생 중 일부를 표집해서 실시하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최근에 올해 시행을 작년이었나 2020년도에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평소보다 좀 표집의 수가 적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표집이 너무 적어가지고 아마 실제로는 훨씬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라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자, 19년에 비해서 20년 국영수 과목에서 중고등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했다. 자, 특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수도 물리적으로 증가를 했고 보통 학력 이상 비율도 감소하는 등 학습 결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학업 성취 수준 자체가 상당히 떨어졌다. 작년에 상당히 떨어졌다. 그리고 올해는 뭐 데이터가 없긴 한데 최근에 자료를 가지고 본 거긴 한데 뭐 많이 좋을 것 같지는 않죠,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학업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방안으로 교육 과정 영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육 경험이 모든 학생들한테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자, 첫 번째,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여러 학생들에게 모두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건 괜찮았죠. 일목표 다경험 또는 다경험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수준을 살펴 학생들의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한 교육 경험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학습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가르쳐라. 학습 가능성의 원리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정의 원리는 끝났고, 그리고 교과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교육 효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통합적인 부분들, 최근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그러면 그냥 교권 통합의 그냥 가치라기보다는 여기 보면 교육 효과성 향상이라고 했으니까 보통은 학생들의 성적, 성취,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 이런 부분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서술을 해주셔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확인이 됐고 편했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읽는데 이제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자, 수업 방식에서도 학생들의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한 수업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학습 방법을 쓰는 게 좋은데 이 중에서도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 나옵니다. 사전 진단 검사를 통해서 다른 협동학습들도 원래 이질 집단을 구성을 할 때 사전 진단 검사를 보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성적이 다양한 학생들을 섞어서 이질 집단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전 진단 검사를 시행한다는 걸 크게 강조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그 협동학습 기법들이. 근데 TAI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현재 수준을 그냥 대략 섞어 놓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 수준에 맞는 개별 학습 자료를 제시를 하는 형태로 개인 학습이 중간중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단검사를 본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능력 수준이 각기 다른 학생들을 4~5명씩으로 하여 팀을 구성한 후 자,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질 집단을 구성했습니다. 자, 각자 수준에 맞는 학습 과제. 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핵심 부분이 두 가지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각자 수준에 맞는 학습 과제를 학생들이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교사의 도움 아래. 자, 이 두 가지가 다른 협동학습 모형들과의 차별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고 단원 평가 문제를 각자 풀게 한 후 팀 구성원들을 2명씩 짝지어. 우리가 2명씩 짝지어라고 하게 되면 2명씩 짝지어서 채점하는 건 STAD인데 라는 느낌이 확 오긴 하는데 STAD에서는 학생들한테 학습 과제지를 줄 때 그 과제지가 어때요? 같은 거예요.
학생들의 능력 수준에 따라서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한테 같은 학습지를 주고 그 학습지를 개별적으로 해결하게 합니까? 함께 해결하게끔 하는 모습으로 보통 드러나게 이루어지게 되죠. 교환 채점을 하고 일정 성취 수준에 도달하면 그 단원의 최종적인 개별 시험을 보게 한 후 개별 점수를 합하여 각 팀의 점수를 산출하고 미리 설정한 팀 점수를 초과한 팀한테 보상을 하는 방식의 협동학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기법이 쭈르륵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 이제 그 문제를 풀고 특정 개별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활동들이 들어가는 것도 다른 우리가 뭐 직소나 이런 데서 STAD에서 별로 보지 못한 기법이죠. 애초에 없었던 기법들이고 특이한 부분들이긴 한데, 일단 학습 과제 그 수행 자료 자체가 개별 수준에 맞게끔 구성되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사의 도움을 받는다. 근데 물론 다른 협동학습들도 중간중간에 진행이 안 되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볼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과정 안에 교사가 개별 지도를 하는 활동이 들어가 있는 모형은 잘 없죠. TAI가 그 같은 능력 수준을 가진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지도하는 활동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서 TAI, 팀 보조 개별학습이라고 하는 모형, 유형 자체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분석하는 게 아마 이 문제에서는 답 찾으실 때 잘 찾으신 분들도 있었지만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문제 만들면서 좀 까다롭다고 생각했는데 일부러 조금 키워드를 좀 덜 드리는 사례를 가지고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정도로도 시험에서는 답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TA를 찾으라고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한번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협동학습뿐만 아니라 어떠한 수업 상황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에디 모형과 같은 체제적 교수 설계 기법을 쓰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단계 중에서도 특히 설계 단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설명을 하든가. 근데 보통 문제들은 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나머지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답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우리는 이 설계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계 단계가 몇 번째 단계죠? 에디 모형에서? 두 번째 단계죠. 그래서 실제로도 에디 모형을 보게 되면 ADDIE에서 제일 중요한, 강조하는 단계는 첫 번째 A, 분석 단계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그 다음으로 강조하는 단계가 사실 설계 단계예요. 그래서 분석과 설계로 이어지는 그 활동들의 세부 활동들은 꼼꼼하게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평가. 과목별로 그리고 성취가 좋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보충 수업을 실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학업 격차 문제를 해소할 때 그러면 좀 성적이 떨어지는, 그 성취가 어려운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지도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성취가 떨어진 학생으로 보고 더 추가적인 지도를 할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서는 이런 보충 수업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좋게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좋지 않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싫어하죠. 뭘 더 시키는 거니까. 무조건 더 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할 수가 있긴 한데, 그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근데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지능검사 공부할 때 지능검사, 인간의 지능을 수치화해서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거의 최초의 학자로 우리가 비뇌를 들거든요. 비뇌. 우리가 비뇌 시몬 검사, 비뇌 검사할 때 바로 그 비뇌가 처음으로 지능검사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 지능검사를 개발했던 배경을 보게 되면 보충 수업을 하고 싶어서 지능검사를 개발해요. 비뇌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성취도가 떨어진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한테 추가적인 지도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학생들, 누가 봐도 이 학생들이 몇 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고 싶은데 얘네들만 따로 불러서 추가적인 지도를 하면 그 지도를 받지 못하는 다른 학생들과 다른 학생의 부모들이 싫어할 거라. 왜 쟤들한테만 뭘 더 해주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갖다 대지? 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얘네들 능력이 좀 부족해서 라는 식으로 그 논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득을 하기 위해서 지능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지능검사를 해서 이 학생들은 좀 능력 자체가 다른 학생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는 추가 지도를 할 거예요. 그 맥락에서 지능검사가 나왔대요. 근데 그건 좀 특이한 게, 약간 원래 지능검사는 상대평가죠.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기준참조평가예요. 지금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DIQ 같은 경우에도 철저한 기준참조,
검사의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이 학생이 특정 기준에 따라서 얼마냐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서 평균적이네, 평균보다 잘한, 좀 머리가 좋네, 나쁘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좀 지금 쓰이는 방향과는 좀 다르긴 한데 시작 자체가 이런 좀 더 추가적인 지도를 해주고 싶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능검사를 개발을 했구나라는 걸 하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요 맥락은 완전히 다른 맥락이에요. 다른 맥락이라서 얘네들이 남보다 못하는 누군가를 선택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 보면 기준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최저 성취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자, 기준이 뭡니까? 최저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점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자, 우리 전체 학년에서 하위 3%의 학생들을 찾아내요. 하위 10%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추가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추가적인 지도를 하건 뭘 하건 이건 규준참조평가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최저 성취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을 찾아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무슨 평가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중거참조평가입니다. 특정 기준에 근거해서 그 기준을 충족시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거라서 여기에서는 준거참조평가 를 결국은 만들겠네. 중거참조평가 도구를 결국은 만들겠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들이 아까 도입할 때 잠깐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정말 수업을 들었다면 아주 탁월한 성취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은 따로 선별을 해서 추가적인 지도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최저 성취 수준에 미달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험을 봐야 될 것이고 그 시험은 준거 참조 평가의 형태로 치러져야 할 것이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를 활용하여 평가가 교수 학습 개선에 즉각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적절히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피드백의 원리를 찾아서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이것도 사례 분석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은 교사들에게 보상을 대가로 일정한 노력을 요구하기보다는 보상을 대가로 요구를 하는 건 무슨 지도성입니까? 교환적 지도성이라고 해서 내가 이만큼 해주면 너는 이만큼 해줘라고 하는 그 지도성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과 반대되는 지도성으로서 그냥 더 많이 성장시키고 더 큰 꿈을 가지게 해주는 접근으로 변혁적 지도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교사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지적 자극을 주어서 학교 조직의 변화를 도모하는 지도성을 리더십을 보여주시는데요 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변혁적 리더십, 지도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을 교사들이 학생들한테도 발휘를 한다면 학업 격차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가 먼저 나서서 열심히 할 거야. 그냥 원래 마찬가지지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게 되면 뭐든 하기 싫어지거든요. 내가 못하는 건 원래 하기 싫어요. 잘하는 걸 하고 싶지 못하는 걸 굳이 계속해서 하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낮은 동기, 낮은 성취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걸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교사가 학생들한테 변혁적 리더십을 행사해서 모두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행사하는 방식. 그래서 이 부분에서 행사하고 싶은 리더십을 변혁적 지도성으로 찾았으니까 이걸 학생들한테 행사하는 방식으로서 4I를 활용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업 격차와 관련되는 문제 접근 방식이나 관점에도 교사 사이에 차이가 있다 보니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만큼 갈등 당사자가 자,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여 절충안을 찾자. 자, 이거는 우리가 봤었던 토마스 갈등 해결 관리 기법들 중에서 뭐 타협형에 해당하는 거죠. 타협. 방식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갈등 해결 방식들마다 적합한 상황들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찾아서 우리가 기억을 해서 인출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문제가 좀 많았죠. 적진 않았어요. 오늘도 전체적으로 오래 쓰셨는데 다시 영역을 돌이켜보면 8개예요. 오늘도 8개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좀 오래 쓰셨는데 보통 60분 꽉 채워서 잘 안 쓰시는데 많이들 채워서 쓰셨어요. 55분에는 거의 다 많이 안 끝나셨고 전체적으로 많이 쓰셨던 게 실제로 보면 8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쓰다 보면 되게 쓸 게 많은 그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빡빡하게 느껴졌다 그러면 그게 당연한 정상적인 상황이었어요. 화이팅! 자, 자료 조금 보겠습니다.
관련 자료, 타일러, 내용 선정 원리 너무 잘 아시죠? 이 부분은 아시죠? 기회, 만족, 가능성, 다경험, 다성과 게다가 이쪽은 기회와 만족의 원리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온 적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 우리가 가능성과 다경험 또는 뭐 다성과 등등을 문제 매개로 많이 봤는데 전부 다 중요하니까 명칭 개념 다시 꼭 봐두시고요. 교권 통합의 가치는 완전히 딱 떨어지게 정리된 부분들은 아닌데 흔히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자 보시면 다른 부분들도 두 번째 거 많이 얘기를 하죠. 중복 내용, 중복 기능을 줄여서 좀 핵심적인 사항들 줄여서 그거 중심으로 많이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교과들을 연계해서 가르쳤을 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들 자체가 이렇게 교과가 독립되어 있는 문제들보다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보다 좀 친근하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3, 4번 유사한 사항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얘기도 많이 해요. 5번, 7번 많이 비슷한 얘기들인데 주제를 선정하거나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방식 등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법들보다 많이 반영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이전에도 봤었지만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번스타인 이론 공부해 보시면 교과가 통합이 안 되고 개별 교과를 운영하는 경우를 보면 교과 자체의 논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요구나 필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원래 딱 정해진 거라 가르쳐야 돼. 이 논리가 워낙 세니까. 근데 교과를 통합적으로 연계를 하게 되면 그 논리가 되게 약해지거든요. 약해지면서 근데 어차피 통합을 해서 가르친다 그러면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보다는 재미없어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좀 더 흥미있어하고 재미있어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흥미나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도 장점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체크. 자 그리고 TAI 나왔습니다. 얘는 조금만 신경 써서 볼게요. 자, TAI라고 많이 부르고요. 여기 모둠 보조 개별학습 모형이라고도 하고 팀 보조 개별학습. 모둠을 팀을 모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둠 보조 또는 팀 보조 개별학습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TAI 같은 경우에는 STAD를 만들었었던 그 슬래빈 팀이 STL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 협동학습 모형들을 다수 개발을 하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는 모형들의 효과성이 높은 걸로 그 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 안에 포함되는 게 STAD, TGT, 그다음에 직소2, 그다음에 TAI 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많이 쓰이는 인기 모형들이 다 이 STL 프로젝트 안에서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게 STAD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게 되는 것도 비슷한 프로젝트 내에서 같이 개발된 프로그램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도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TAI는 여기 1번에 보시면 협동학습과 개별학습을 결합한 수업 모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자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제 조건으로 수학교과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수학교과에서 가장 많이 썼어요. 수학이 어떤 교과다? 학생들 사이에 학업 성취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교과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진짜 잘하고 못하는 학생들은 진짜 못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학년, 원래 그 시점에 해야 되는 기본적인 수학 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진학을 계속 우리나라 구조는 아까도 나왔었지만 단위제이기 때문에 잘 못해도 수업 시간에 앉아만 있었으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 공부 하나도 안 해서 나는 수포자인데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 교과 내용을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도 계속 진도는 나가는 거예요. 진도는 나가고 나는 또다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서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앉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격차가 큰 수업에 있어서 효과가 컸기 때문에 수학과에서 많이 쓰긴 했지만 수학과 외에도 이건 수학교과 외에도 방금 똑같은 사례 학생들 사이에 격차가 큰 교과에서는 쓸 수가 있고 또 쓰기를 권장하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기능 교과들, 실제적인 실습이나 그 실행들이 수행이 많이 나타나는 교과들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능력 차이가 커요. 우리 체육 교과만 해도 특정 활동들을 할 때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격차 엄청 크게 나타나죠. 저는 그때도 맨날 자랑은 아니지만 말씀드렸지만 100m 뛸 때 40초 때까지 뛰어봤어요. 그래서 그럼 너무 격차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못 기다려요. 맨날 운동회 얘기하잖아요. 다음 팀이 지나쳐갔다고. 달리기 하고 있으면 다음번 팀이 지나쳐가가지고 저한테 가끔 선생님이 너 3등 했구나. 아니에요. 앞팀이라고요. 이러면서 울면서 나오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게 격차가 큰 교과들을 그 수업을 할 때는 TAI를 쓰는 게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문제 사례에서 학업 격차 이슈를
가치를 크게 언급한 문제 상황에서는 TAI, 교과랑 상관없이 TAI를 언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부분들 협동학습과 개별학습을 결합했다라는 포인트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서 그리고 나서 보실 게 절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절차. 자, 소집단을 구성합니다. 이질 집단. 두 번째, 배치 검사.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검사, 학생 수준에 적당한 수준의 수학 개별화 프로그램이 개인한테 주어지게 된다. 자, 사전 검사를 해서 그 수준에 맞는 학습지를 줍니다. 개인 학습지를 줍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정 자료를 배포한다. 이제 문제를 푸는 자료를 주게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안내 자료, 기능문제, 훈련지, 형성평가, 단원평가, 정답지. 아까 문제 사례에서도 단원평가한다, 단원평가를 해서 합격을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된 학습 자료들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집단 학습을 하는데, 자, 보시면 소집단 내에서 학업 성취를 점검하기 위해서 두세 명이 짝을 정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자료 안내면을 학습하고 필요하다면 교사나 동료한테 도움을 청한다. 그리고 문제를 이해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첫 번째 기능훈련 문제지를 풀고 문제지를 다 통과를 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방식으로 과업을 계속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해서 교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활동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자, 미음을 보십시오. 집단 교수 또는 교수 집단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활동이 들어가는데요. 교사는 아동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아동들이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는 건 협동학습을 통해서 서로가 개별적인 학습 자료, 학습지를 풀고 수행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는 동안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각 집단에서 같은 수준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내서 직접 가르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특히 특별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학생들의 능력차가 큰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제일 좋은 건 교사가 1대1로 붙어서 지도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기본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들은 학생들끼리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사가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가적인 지원 활동들을 통해서 개별화 학습의 효과를 노리고, 그다음에 함께 활동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협동학습 효과를 노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함께 활용될 수 있는 기법으로 많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이죠. 그래서 장점으로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교사는 학생의 활동을 관리하고 점검하는데 시간을 좀 덜 써도 된다. 대신에 그 시간을 그럼 노느냐, 그게 아니라 소집단 활동을 할 때, 그리고 그 개별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협동학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돌리고 교사가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핵심적인 활동들에 대해서는 교사가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 TAI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죠. 학생들 입장에서도 좋고 교사 입장에서도 좋고, 근데 좀 잘 진행하는 게 까다롭고 어렵고 복잡한 모형은 맞아요. 좀 복잡한 모형은 맞는데 그럼에도 그러한 장점을 가진다고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 풀이를 할 때 확인하는 사항들을 통해서 왜 이게 학업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해소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는 잘 알고 계시죠? 에디. 이번에 설계 단계에는 보시면 수행 목표의 명세와 평가도구 개발. 자, 이때 평가도구는 어떤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걸까요? 준거 참조 평가도구 개발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순서를 짜는 계열화, 교수 전략, 매체를 선정하는 활동들 들어갑니다. 자, 분석, 설계, 개발 단계에서 각각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지 꼼꼼하게 다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에디 자료 이어지네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보충 수업 대상자를 찾기 위한 검사, 준거, 참조, 검사, 평가, 준거, 그죠? 준거, 참조, 평가 찾을 수 있습니다. 준거, 지향, 평가. 기본적인 사항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준거, 참조, 평가 도구를 만들 때 어떤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진 않았는데, 절대평가 도구를 만들 때 그럼 뭘 해야 될까? 기준을 잘 설정을 해야 할 것이고, 검사 문항 하나하나가 그 원래 우리가 의도했었던 학습 목표 도달 여부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문항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항의 대표성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문제 자체가 학습 목표와 그대로 관련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시 답안을 통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할 테니 그것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피드백도 자주 받죠. 피드백 자주 받고,
피드백은 사실은 좀 작은 영역이라서 이후에 문제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피드백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평가 맥락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평가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한데 교수 이론 공학 쪽에서도 피드백을 되게 좋아해요. 수업에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잘 줘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피드백은 복습을 좀 꼼꼼하게 해주세요. 개념 부분들, 그리고 3번의 피드백의 원리 부분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좋은 피드백 사례, 효과적인 피드백의 일반적 원칙 나와 있습니다. 요거 다 체크해서 기억해 주세요. 피드백은 신경 써서 봐두시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 포아이는 문제 풀면서 체크하겠습니다. 토마스 갈등 관리. 자주 봤었죠. 여기 보면 우리 지난번에 확인했었던 문제는 문제 답은 협력형이었어요. 그리고 협력형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본 문제가 하나 있긴 했었는데 이게 뭐 항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이 중에서 제일 나은 건 뭐예요? 협력형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협력형으로 다 하지 못하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협력형으로 해결하는 게 모두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 성격에 따라서 그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갈등 관리 기법들이 적합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확인을 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타협형을 물어봤었죠. 보시면 상호 교환과 희생을 통해 부분적 만족을 취한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여 절충안을 찾는 거. 이게 약간씩 손해보는 거예요. 약간씩 손해보면서 타협점에 이르게 되는 그 갈등 해결 방법을 타협형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떨 때 타협형이 적합하냐?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경우, 상대방들의 주장이 너무 다르고 대치되는 경우, 그다음에 목표 달성을 했을 때 그로 인한 잠재적인 문제 발생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걸 좀 그냥 타협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한 번 더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요 타협형이나 협력형 요 두 가지. 그러니까 그 중 좀 나아 보이는 두 가지를 자주 물어보고 있었으니까 유형의 명칭, 그다음에 적합한 상황까지는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예시계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격차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되느냐 개념 얘기해 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 단락. 이번에 거는 제출하는 모의고사죠. 제출하는 모의고사라서 다 제출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할 테니 기본적인 사항들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 다경험의 원리와 가능성의 원리 각각 찾고 이것이 개념적으로 내용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명칭만 쓰시기보다는 좀 풀어서 써주시면 좋겠고요. 통합적 운영의 가치도 크게 무리는 없었죠. 그리고 주제 부분 보시면 모든 학생한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내용 선정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교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격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별다른 얘기 없죠. 그냥 연계해서 써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TAI 조금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자, 학업 격차 해소에 왜 도움이 될까? 자, 성적이 낮은 학생도 수업 진행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요게 포인트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시간이나 아니면 체육 활동을 하는데 뭘 되게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를 하는데 진짜 공을 못 받고 못 차고 한 학생이 있어요. 그럼 같이 축구 경기를 하거나 하면 보통 그냥 서 있죠. 최대한 공에 맞지 않기 위해서, 공이 내 주변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서 있는 게 일반적이죠. 저희 애가 축구부에 강제로 가입을 당했는데 동아리 활동에 그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남학생, 여학생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남학생들은 딱 2개 할 수 있었어요. 뭐였지? 농구랑 축구 딱 2가지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면 농구가 낫지 않을까 했는데 농구가 너무 인기가 세가지고 떨어지는 모든 애들이 다 축구부가 됐어요. 근데 진짜 몸을 못 쓰거든요. 얘가 정말 몸을 못 써서 누굴 닮았다고 하기에도 제가 얘기를 해봤자 썩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최대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긴 한데 축구 시간에 뭐 했어? 축구 활동할 때 뭐 했어? 그러면 최대한 피해 다녔어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자,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가 있으면 못하는 애들이 활동에 참여를 하면 혹시라도 발을 갖다 대서 딴 데 가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소외를 스스로 시켜야 안전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시간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기본적인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내용들을 진도를 나간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것도 역시 소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TA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학생 수준에 맞는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끌어올려요. 계속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고 수준에 맞는 과제를 수행하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되게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고 격차 해소에 도움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 TAI 같은 경우에는 그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이 포인트를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두 번째, 능력 수준에 맞는 교사의 지도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서 교사의 도움이 보다 풍부하게 제공되어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화 교수의 장점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개별적 지도를 할 수가 있고 수준에 맞는 지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능력 수준 차이가 있는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학습을 진행하여 학업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TAI를 찾지 않으셨더라도 많이들 쓰셨을 내용이에요. 그죠?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교사의 도움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라고 하는 거 TAI의 특성이고, 그 다음에 성적이 낮은 학생도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서 계속해서 성적의 향상, 학업 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포인트. 그래서 이 포인트는 사실은 TAI에서 좀 의미 있는 사항이라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에디 구체적 활동 별거 없었죠? 근데 명칭만 쓰시기보다는 대략 무엇을 하는지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주제 논의도 개인차를 반영하는 협동학습, 그 중에서도 TAI와 같은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교수 설계에서부터 보다 세심하게 격차를 반영한다면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논의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자, 평가 부분. 네, 근데 여기서는 준거 참조 평가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준거 참조 평가의 성격을 가진다 아니다. 이거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이 얘기를 하건 안 하건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검사 도구를 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술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최저 성취 수준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제대로 설정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준거를 제대로 설정해야 된다. 기준이라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준거나 기준. 그 다음에 교육 목표를 확인하고 목표를 상세화해서 목표에 맞는 검사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 목표에 맞는 검사 도구 제작. 그 다음에 검사 문항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중요한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내용 타당도. 우리가 준거참조 검사는 준거참조 평가 같은 경우에는 타당도, 그 중에서도 특히 내용 타당도를 중요하게 보는 검사 도구였었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모든 내용들이 내용 타당도랑 비슷한 얘기예요. 앞에 언급됐던 사항들 자체가. 그래서 내용 타당도가 높은 검사 도구를 만들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정도를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염려하는 건 여기에 뭘 많이 쓰셨을 것 같으냐 하면 준거참조 평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라는 걸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방법의 하나로. 그럼 나머지 하나를 뭘 쓰지? 나머지 하나로 아마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쓰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고민을 해볼게요. 그거는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 아마 점수를 드릴 것 같은데, 저는 드리는 쪽으로 결정을 할 것 같긴 한데, 작년 시험에서 그 자기평가 찾고 자기평가 실행 방안 물어봤을 때 딱 그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상위의 개념인지 하위의 개념인지가 약간 애매해서 죄송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잘 하셔야 실수가 없는데, 일단은 그 특별 보충 수업 대상자를 찾는 검사 자체가 사실은 준거 참조 평가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문제 맥락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잘 좀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자의적으로 낸 건 아니고 객관식 기출해서 활용을 해서 낸 부분이라서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체크해 두시고 드리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점수는. 피드백은 우리 많이들 봐서 잘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보시면 그 학습 목표와 실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많이들 쓰셨던 거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보통은 가장 빠르게 즉각적으로 제공되는 게 좋겠죠. 피드백 자체가 동기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많이 쓰는 거 맞춤형 피드백,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피드백. 그 다음에 또 적당한 양의 피드백,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은 양의 피드백을 주는 것, 그것도 많이 얘기를 하죠. 목표와 연관된 피드백, 이건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항목이랑 마지막 항목 자체는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자, 그리고 마지막. 자, 변혁적 리더십 행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포아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상적이고 완전한 영향력의 행사. 자, 그러면 교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러면 모범이 될 수 있는 높은 기준의 윤리적, 도덕적 행위를 보여줘라. 이것 대신에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을 학생들 앞에서 해라.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보다 학생들의 욕구를 배려하고, 근데 선생님의 욕구를 학생들보다 먼저 추구하는 경우 잘 없지 않아요? 학교 상황에서 내가 쉬고 싶으니까 쉴 거야.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 내가 진도를 나가고 싶으니까 나갈 거야. 그건가? 나가야 되는 건데. 자,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노력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을 스스로 보여준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영감적 동기 유발 또는 감화력의 행사. 자, 이건 어떻게 서술을 하느냐? 학생들과 함께 목표를 만들고 우리 같이 우리 반의 목표를 만들어 볼까? 아니면 또는 개개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너는 뭐 어떻게 하고 싶어? 너의 목표가 뭐야? 이 과정에 함께 참여를 해서 목표를 만들고 학생들한테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전달하여 동기를 높인다. 자, 포인트는 동기를 높인답니다. 우리가 감화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교사가 행사하는 거, 교장이 행사하는 거 다 떠나서도 포인트는 구성원들의 동기를 높이는 거예요. 오,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너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분명한 기대를 제공을 해주고 제시를 해주고 함께 목표를 만들므로써 함께 동기를 높이는 활동이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격려 되게 잘해주고 좀 이렇게 힘이 나게 해주는 쌤들 있잖아요. 그런 역할입니다. 지적 자극. 자, 이거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호기심, 배우고 싶은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생기게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종래 상황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본다든지 기존에 있었던 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자극이 되게끔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개별적 배려는 심플하죠. 그래서 성취하고 성장하려는 학생 개개인의 욕구에 특별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학습 기회를 만들어주고 잠재력을 개발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인데 이게 경영자의 입장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마스는 타협형으로 찾을 수 있고 아까 봤던 부분들 그대로 들어가니까 참고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 이만큼이었고요. 재현, 학업 격차 해결해야 될 과제다. 여러 측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학업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의고사 무사히 마무리를 했는데요. 좀 강조했었던 부분들. 근데 대신에 우리 오늘 TAI를 봤다고 해서 TAI만 복습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었던 다른 모형, 특히 내가 잘못 찾았던 다른 모형이라 그러면 내가 왜 도대체 얘를 틀리게 찾았을까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필요 있으니까 복습은 두루두루 넓게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월요일에는 모의고사 2번 봅니다. 오자마자 모의고사를 볼 테니까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